안녕하세요. 미국 지수는 훌륭하다 미지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까지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내렸죠. 계속 내리죠. 좀 올라가는 척 하면서도 또 내리고, 그러면서 양전을 하는 듯 하면서도 결국 음전을 해서 조금 더 밑으로 내리는 현상까지 나오고요. 스파이 같은 경우도 시작은 위쪽에서 했는데 내리다가 장 초반에요. 그러다가 또 올라가줘서 희망 고문 좀 해주다가 그리고 다시 내려오고요. 그리고 장 끝날 때는, 마무리할 때는 또 그냥 쭉 내려왔죠. 힘없이. 진짜 이제 월요일날은 좀 상승장 좀 가졌으면 하는데, 우선 보면은 지금으로서는 기술적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 시점이긴 합니다. 만약에 월요일날 내일 그냥 쏟아지게 된다면 지금 사람들의 심리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그만큼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상황으로는 3월달 중순까지는 해가지고 이제 상승 시작할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4월달도 증시가 좋을 거란 말도 많이 들리고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한번 기대에 걸어 보려고 하고요.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차트를 켰다고 해가지고 저는 뭐 단타를 전문으로 치거나 그런 경우는 절대 아닙니다. 우량주나 다른 종목들을 나름 저점에서 살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공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다 맞을 수는 없지만, 왜냐면 주가가 흐르는 건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하늘이 하는 거니까요. 만약에 처음 오신 분은 제가 차트를 꼈다고 해가지고 나랑 생각이 같지 않다 해서 등지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금리가 계속 메인 이슈예요. 그죠? 금리 이슈가 끊기지 않는데, 그래도 금요일날 해갖고 지금까지 해갖고 1.4 근처로 다 왔네요. 그래도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5가 이번 연말까지 생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급격히 올랐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증시에 부담을 많이 줬다고 하는 거죠. 지금 미국 가계 부채가 14조 6천억 달러 정도, 그리고 국가 부채가 28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하고요. 만약 1% 금리가 올라가면 가계 부채가 1600억 달러 정도가 이자가 추가로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소비가 줄고, 기업 부채가 있는 기업은 돈을 벌어도 이자를 많이 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익이 줄겠죠. 그리고 다들 아시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하는데 뭐 이자를 더 많이 내야 되니까 당연히 부담이 되는 부분이겠죠. 그리고 지금 모든 뉴스가 안 좋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도 분명히 있는데, 부양책 하면 우리는 여지껏 증시가 올라갈 거다, 아주 좋은 영향을 미칠 거다 라고 해가지고 부양책을 기다렸는데, 지금은 부양책이 금리를 오르게 만든다 라고 해서 호재라고 생각했던 부분인데 약간의 악재기가 껴있는 상황이 되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작년 말부터 증권사에서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추가 부양안이 규모가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채권의 공급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당연히 금리가 올라간 건 당연하다는 말은 작년 말부터 많이 나왔던 얘기기도 해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제품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의 실적도 올라갈 수 있는 건데, 물가는 올라가고 소득은 오르지 않는다면 그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지금 미국의 실물 경제는 굉장히 좋지 않기 때문에 금리가 오른다, 그 상태에서 할 수 없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면 좋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말도 전에 해드렸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금리 수준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는 아니란 말도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지금이 적정 금리 수준이다 라는 말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하지만 지금은 가파르게 올라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1.5%는 배당 수익률보다 높은, 그러니까 1.48이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배당보다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예요. 하여튼 지금은 금리 상승은 속도 조절만 되면은 그래도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난번 파월이 국채 시장에 개입해서 더 채권을 매입할 거다,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말하기를 기다린 부분도 있었는데 좀 약하게 말했다라는 의견도 있고요. 그래서 금리가 상승한 거다라고요. 그리고 파월이 할 수 없이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금리를 올리지 않을까 하는 부담감도 있고요. 하지만 우선 파월이 올린다 하진 않았고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파월이 그 얘기를 하지 않았던 부분은 금리에 너무 집중하지 않게 분산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계속 파월이 채권 매입을 늘릴 거다라는 말을 계속 강조하면은 금리에 더 포커스를 할 테니까 파월이 금리에
좌지우지 되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말을 안 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해보면은 앞으로 추가 부양안 이제 끝나면요, 이제 곧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우선은 금리가 오른다는 말에 더 힘이 실어질 수는 있겠지만, 그 부양책이 끝나면은 더 이상 지금으로서는 금리를 올릴 만한 게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보는 시선도 많고요. 그리고 금리가 오르다가요,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니까요. 제가 생각해도 3월 부양책 나오고 3월 중순, 그러니까 둘째 주 부근을 해서 행보를 하다가 그 상승 추이를 다시 하고, 그리고 고점을 다시 보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하지만 더 올라갈 모멘텀이 필요하긴 하겠죠. 그래서 지금은 금리 때문에 증시장이 많이 내려오고, 그리고 마치 막 더 내려갈 것 같이 하니까 다들 불안할 마음 하실 텐데요. 우선은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월 중순쯤이면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요. 그래서 희망회로 한번 돌려보려 합니다. 그러니까 다들 힘드시지만 조금만 참으시고요. 곧 상승 추이 할 거라 믿으니 함께 멘탈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스파이입니다. 스파이 같은 경우는 32불 부근 내서 더 이상 내려오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우선 저점을 내린 상태이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요. 그래서 우선 저점을 내리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약 378불 40전 밑으로 내려가는지 내려가지 않는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스파이 같은 경우는 지금 멘탈선은 376불 75전 되겠습니다. 하지만 장 시작은 382불 위에서 해서 횡보하고 조금씩 우상향 해주면은 좋은 주가 흐름 될 것 같습니다. QQQ입니다. QQQ도 역시나 기술적 반등을 하고 금요일날 다시 한번 내려와줘서 어떻게 보면은 아래 저점을 다지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QQQ 같은 경우는 멘탈선은 저 밑에까지 308불 50전까지, 그리고 310불 80전 부근을 지켜주는지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 아래로 빠지더라도 금방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를 주가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근 317불 부근 위로 올라서는지 아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입니다. 애플 굉장히 많이 내려왔죠. 장 마감에. 그리고 흘러버렸죠. 그래도 아직 이 선 120불, 제가 항상 보는 부분이 애플은 아직은 멘탈선이나 매수자리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120불 50전 부근, 그리고 멘탈선은 약간 아래까지 내려도 되겠네요. 한 118불 27전까지. 근데 어차피 멘탈선을 맞으면은 멘탈선으로 밑으로 흘러도 아시다시피 멘탈선 위로는 금방 올라오니까요. 그 주가 흐름 잘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애플은 120불 50전 부근 밑으로 내려가는지 내려가지 않는지, 만약에 116불까지 밑으로 해서 내려가게 된다면 아마 여기 때는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단기적 멘탈선으로는 118불을 말씀드리고, 최악의 경우는 116불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 하지만 그건 악재가 껴야지 116불 밑으로 내려갈 것 같고, 그 전에 큰 문제만 없다면 그래도 118불 위에서 횡보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NMDM입니다. NMDM 같은 경우는 지금 멘탈선 부근까지 오고 있고요. 9불 정도 되는데 멘탈선. 근데 지금 이 밑으로만 내려오지 않는다면은 그래도 버티시면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멘탈선이기 때문에 살짝 빠져도 다시 올라오는 거는 증시가 좋고 하면 금방 올라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빠져도 멘탈 잡으시고 한번 지켜보셔도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NMDM은 잡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잡주기란 회사가 나쁘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요.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다, 폭도 많고 급락도 나오는 그런 것들이 잡주기가 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NMDM은 잡주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에 두 번 꿍꿍 맞고 내려오면서 실망 매물까지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조금만 올라가니까 여태 못 팔았던 분들이 위쪽에서 이때를 지금이라도 팔자 라고 하고 훅훅 내려온 상태 같고요. 그리고 이 상황에서 횡보만 해주면요, 그래도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밑으로는 내려가지 않으려나 보다, 이제 여기가 매수점이 됐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 때쯤 현금이 들어올 테니까요, 그래도 좀 지켜보시면 상승 추이 하지 않을까 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9불, 그리고 멘탈은 8불 40전까지 해서 주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RM입니다.
CRM 같은 경우는 올라갔다가 다시 또 멘탈선 부근까지 왔네요. 참 힘들게 하네요. 증시만 좋았다면 이 위에를 탈환을 하고 더 상승 추이를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금리로 인해서 지금 멘탈까지 온 상황이고요. 그리고 멘탈선이라는 거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다시 복귀가 빠르다. 그리고 더 내려갈 수 있지만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한번 그 자리에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자리가 멘탈이기 때문에 우선은 이 부근 잘 주시하시고요. 210불 부근 주시하시고 멘탈 잡고 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앱스입니다. 앱스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 추이를 하려고 하는 느낌이었는데 증시가 고꾸라지니까 앱스도 역시나 잘 가다가 그래도 금요일날 많이 올랐죠. 그래서 좀 이제 내려오는 상황인데요. 그래도 이건 증시만 받쳐주면 그래도 고점을 향해서 한번 도전하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고요. 저 같은 경우는 우선 76불 64 부근만 좀 지켜준다면은 그래도 좋은 뉴스거리와 해서 같이 올라갈 거라 생각이 들고, 멘탈 같은 경우는 70불 44 정도, 그리고 70불 40이 불안한 매수자리, 약 74불이 매수자리 되겠습니다. 근데 금리가 좀 빨리 내려가 줬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상승장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럼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 부자 되시고 감사합니다. 안녕.